네, 안녕하세요. 블랙심입니다. 오늘도 퇴사 퇴사 판별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주변에서 참 안타깝지만 제가 나가는 모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유, 네. 지금 회사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연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담당하는 업무가 그 회계 파트예요. 회계. 근데 회계 파트인데 그 회계 격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회계 격리인데 항상 뭐가 날라온대요.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올까요? 예, 소장이 날라오고 지급 명령 신청이 날라오고 아. 대부업체에서 뭐가 돈이 안 갚아서 뭐가 날라온대요. 무섭다. 경리인데 그걸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받고 있고 네. 그래서 막 본인이 뭐 내용 증명도 쓰고 막 그런데요. 본인이 자기가 그 일까지 그 일까지 한대요. 해야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뭘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길 돈도 없죠. 그러니까 그치. 이게 그냥 변호사한테 내부에서 맡길 돈이 없으니까 뭐 지식이 보면서 해라 이런 거겠죠. 뭐. 그리고 내부에서 법무팀이 원래 해야 되는데 법무팀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이 정도 지경이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월급이 계속 한 달 이상씩 밀려 있대요. 그냥 꾸준히 그냥 밀려 있는 상태구나. 근데 나만 밀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도 밀려 있고 이걸 어떻게 제일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와서 네.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건축 쪽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이 엄청 많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대요. 이미 나가고 있구나. 네, 나가고 있고 그 뭐 임금도 많이 밀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지만 그냥 결국에는 소액차당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나오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은. 소액차당하면 이제 700에서 1000만 원까지 구제가 될 수 있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뭐 사업체가 가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던가 뭐 각종 요건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6개월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거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민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런 거죠. 이 회사가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가장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은 가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사 계좌를 가압류하는 건데 근데 회사 계좌 가압류를 하는 순간 그 공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40%인데 네. 내가 1000만 원이 밀렸어요. 그 1000만 원을 가압류를 해요. 그러면은 400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놔야 돼요. 가압류를 거는 사람이. 네.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가압류가 이제 만약에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소가 되는 건데 네. 그 본안 그 일반 민사 소송을 해서 진 거예요, 소송을. 그러면 가압류는 걸어놨으니까 상대방이 돈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탁을 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그냥 가압류 걸고 이러는 거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탁금이 좀 부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거든요. 노동청에 고소 및 진정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고소를나 진정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 일단 접수가 된 사람들. 접수가 먼저 되면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노동청에서 뭐가 또 연락이 가겠죠. 그 대표이사한테. 그치. 대표이사 또는 그 인사 담당자한테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빨리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회사 생활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게 정의호소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보통 정해호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만 참아줘. 좀만 바로 줄게. 뭐 다음 주에 줄게. 네. 이거 아마 근데 밀리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많이 듣던 대사거든요. 네. 다음 주에 줄게. 내일 줄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달치가 꾸준히 밀려있다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나중엔 들어오긴 네. 하는 거죠. 한 달치가 밀려있는 게 결국엔 들어오긴 해.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직장인들은 결국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불안은 한데 그렇죠. 또 막상 자기가 나가서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봤어요. 그냥 존버해야 그러니까 되나.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병원이 망했어요. 그래서 참 병원이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원래 오래 지내시다가 10몇 년 일하시다가 네. 나와가지고 프리랜서로 뭐 생활하시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쵸. 근데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반 뭐 회계직이나 이런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일하는 게 똑같고 3년 차도 일하는 게 똑같고 10년 차도 일하는 게 똑같고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실무에서 네. 계속해서 돈이 밀리고 회사가 망하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안 좋아지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대책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었어. 그러면 예를 들면 40이에요 제가. 이거 비하하는 겁니다. 그 40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40이 딱 됐는데 그때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내가 주로 커리어를 쌓은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은 할 게 없어요. 40 됐는데 과연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을 받아줄까요? 근데 40이 됐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치. 월급이 있는데 커리어가 없어. 그리고 전문 분야가 없어. 엑스퍼티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치. 나중에 취업이 안 돼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영업이에요. 솔직히 늪에 빠져요. 저희도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업, 로펌이나 저는 대행사라는 데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같이 운영하는 또 자영업이 있잖아요. 네, 자영업이 그렇죠. 진짜 힘듭니다. 저도 해보니까 아는데 이게 자영업이 그냥 회사 다니다가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보통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뭐 코로나여서 더 심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저임금도 못 뽑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에서 일을 뭐 몇 시간을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알바 자리를 갔어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밀리는 거는 어쨌든 해결책은 이런 겁니다. 예. 빨리 받으려면 빨리 고소하고 빨리 진정하고 빨리 대표자랑 딜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런 걸 안 해놨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드셨다. 그때 되면 힘들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겠네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거나 뭔가 이제 회사에서 막 꿍냥꿍냥 한다. 뭔가 정에 호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존버할 것이냐. 두 번째, 퇴사할 것이냐.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사장이랑 관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사장이 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고 일시적으로 힘드셨다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재기하시거나 성공하신 분 꽤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느낌이. 그러면 하루빨리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네. 저번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회생 절차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직원이 필요해요. 왜냐면 최소 인원으로 가동하게 하긴 하지만 직원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월급 밀리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대체적인 상황에서 성장하는 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신다면 사실 그 정도 밀린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법적 조치를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맞아. 그래서 법적 조치를 더 빨리 해도 되고 그게 정 아니라면은 차라리 이직 준비를 빨리 해서 일단 나오고 이 밀린 임금은 어차피 법적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퇴사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사장들이라면 이제 급하잖아요. 어떻게든 얘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을 해서 빨리 메꿔야 되니까 돈을. 그랬을 때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쓰자. 내가 지금 3달이 밀렸지만 몇 월 며칠까지는 꼭 줄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20%를 주고 거기에 이제 내가 들어올 거 많다. 미수금 많다. 들어오면 보너스로 월급 한 달치 더 챙겨줄게. 라는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면 계약서를 쓰는 게 맞을까요? 보통 뭐 상황이 너무 이거는 다르겠죠? 그냥 저를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다. 절대 안 쓰죠. 이게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계약서를 써서 연장을 해준다? 원래 받을 돈이 있는데 계약서를 왜 쓰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20%? 응? 원래 법상으로 이혼 20%인데? 왜 이래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법적인 거고 정말로 사장과의 관계가 좋으시다면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사장이 이제 마음 편하게 면피하기 위한 계약서거든요. 근데 면피하기 위한 자꾸 거예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계약서를 쓰자. 왜냐면 그 지급 기한까지는 말이 없으니까. 네, 그때 이게 막 지급 기한이 막 예를 들어서 막 8개월 후였어 막. 그렇죠. 얼마나 이게 실제로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제 진정고소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법 규정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뭐냐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임금체불이 아니는 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써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쓰는데 사실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사장과의 관계가 좋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 일시적으로 내가 봐도 이거는 회사가 정말 좀 가망성이 있었는데 이게 솔직히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많아요. 맞아.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터지거나 이러면 미수금이 터지니까 그 갑자기 뭐 한 1억 뭐 몇십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받았다 그러면 망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냥 이게 딱 봐도 그냥 이거 양아치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상황 한번 발견해 보세요. 사업주가 갑자기 돈을 다른 데로 빼네. 심상치 않은데? 탈출해야 된다. 탈출하네. 네. 막 명의 다른 걸로 돌려놓고 그러네. 갑자기 아들 명의로 해놓는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예,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게 되죠. 뭐 횡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내부 직원이면 이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의 마인드나 돈에 대한 감각, 직원에 대한 생각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다 나와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하시고 고민해 보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한 가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월급이 밀린다 하면 그거는 그냥 사실 회사 너무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뭐 정에 막 그 호소해서 막 당하기보다는 저는 꼭 그냥 자기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째 밀린다. 그래 나는 3달이 밀리면 무조건 나갈 거야. 나는 2달이 밀리면 무조건 고소할 거야. 이걸 딱 정해놓으시고 회사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정해진 상태라면 이런 하나하나의 감언 이설이라든지 회사 그 직원들의 말에 엄청 휘둘려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버틸까? 그래도 왜냐면 그때는 일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이 없으니까. 일이 편해지니까 결국 그때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워라밸을 챙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개풀이자 어차피 준다며. 풀로 좀 다니자. 이러면 또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 다 같이 엄청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이렇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